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목포가 전국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되면서 교통 문제에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는 관광객을 맞는 첫 관문으로 중요성이 크지만 세계적인 감염병 파장으로 인한 경제난으로 경영의 어려움은 물론 종사자들의 처우가 현안입니다. 오늘 일요포커스에서는 택시가 관광 거점 도시 목포를 활성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동규 목포시의원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문보현 전남노동권익센터 팀장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민영 전국민주택시노조 전남본부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세 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해야 될 주제가 택시 업계를 바라보는 이런 문제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른바 플랫폼 택시가 출범하고 택시 업계 자체는 사양화되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어서 특히 이 목포의 이 택시 업계 어떻게 하면 개선의 방법이 있고 혁신을 줄 수 있겠는지 한번 그런 부분을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광 거점 도시 목포 택시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먼저 목포시의원이신 백동규 정의당 목포시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목포가 올해 1월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시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까지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관광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택시 기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택시 기사의 모습이 말투나 그리고 불법 행위를 하는 모습이 마치 목포를 이미지하는 상징으로 되어버린 영화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택시에서부터 차분히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관광 거점 도시에 맞는 택시 기사분들의 인식 전환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을 예로 드셨지만은 그만큼 택시 기사분들이 맞이하는 그게 이 도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보현 팀장께서는 지금 이 문제 택시 업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 현안이라고 보십니까? 택시 업계의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느 특정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가장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지적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불친절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부당요금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각종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택시 기사가 불친절해서 그러느냐 서비스 교육이 부재해서 그러느냐 절대 그런 게 아니고 택시 사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운영 체계상 벌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이런 친절이라든가 택시업계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는 그걸 그렇죠. 강조해 주시는 것이요. 알겠습니다. 공자님 말씀에 배가 불러야 애가 나온다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애가 나오지 않습니다. 막 그런 점이 어떤 지금 택시 노동자들의 현재 처지를 대변해주는 가장 간단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차차 논의하기로 하고요. 박민영 전남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직접 이렇게 민주택시 노조를 이끌고 계시는데 전남을 이끌고 계시는데 지금 그 전남에서도 특히 목포 관광 거점 도시 목포의 택시업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아시다시피 민주택시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지금 산악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 즉 말해서 월급제를 가기 위한 그 전 단계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산악금 때는 일정 금액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우리 택시 기사들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겨가지고 뭐 난폭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고 특히 그 연관이 돼서 그러면은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1997년도부터 아마 이 전액관리제라는 그 법이 아마 시행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전액관리제의 그 취지, 전액관리제라는 것이 일정한 그전에는 산악금 제도는 어느 일정한 금액을 지불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 노동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데 전액관리제를 하다 보니 하면은 그날 하루 벌었던 일일 운송 수익금을 회사에다가 전부 다 내줘야 하는 그런 형국이고 지금 말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전에 산학금제 하던 시절이 더 낫다. 지금 그런 형국이고 또 전액관리제를 하다 보니까 이 소정의 그 기준금, 그러니까 그 성과금에 의한 기준금을 높여놓으니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그런 금액을 높이다 보니까 우리 그 노동자들은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정의 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아닌 10시간, 12시간을 맞춰도 그 금액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택시 기사들이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하고 떠나고 이거 도저히 못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아마 몇 개월 전부터 그걸 계속 그 노사가 한번 타협을 한번 해보자 간담회도 갖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전액관리제가 1997년도부터 이렇게 도입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전액관리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목포 같은 경우는 몇 개 업체를 또 고발도 해 놓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고발하는 게 지금 법령으로 그전에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네. 그냥 시행만 해라. 예. 그런 어떤 제도라든지 법과는 이게 없이 그냥 실행을 해라 했지만 이번에 그 개정된 걸로 보면은 법과 이건 지켜야 할 의무가 양방, 예. 이렇게 노사 이게 잘못하면 똑같이 처벌을 한다는 양벌 제도로 해가지고 네. 규정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1차는 사가 500 예. 금액으로 말입니다. 사가 500 또 우리 노동자들도 그걸 위반하게 하면 지금 위반한다는 얘기가 그날 일일 수익금을 줘야 되는데 그걸 네. 안 주는 행위. 성실하게 지급을 예. 산학금 형태로 내지 않았던 예, 그렇죠. 그런 거죠. 예. 네. 기준금이 정해졌던 아무튼 그날 그 일일 벌었던 금액을 회사에다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네. 일에 50만 원씩 그렇게 양벌 제도로 그 금액을 이렇게 해서 500 그렇게 회사가 500 노동자는 50. 네.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가지고 예. 1차는 500, 예. 2차는 사업주 얘기입니다. 예. 1차는 500, 2차는 1000, 예. 그 다음에 3차는 감차분이 있어요. 예. 그것도 50대 이상은 3대, 예. 50대 이상은 5대. 예. 그리고 감차분 이렇게 법령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처벌이 엄격하네요. 예. 네. 그리고 노동자들도 저희 그 택시 노동계 그 노동자들도 똑같이 양벌 제도니까 1차 50, 2차 50, 3차 50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지금 몇 개 업체를 고발해 놓으셨다. 아니요.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기준금, 그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금을 높이 책정을 해놓고 책정을 높게 했다는 대신 그 산학금은 그전에는 일단 그 산학금 제도라는 것은 폐지를 일단 하는 걸로 하고 예. 전액관리로 가다 보니까 기준금만 이렇게 높이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것에 미달이 되면 또 급여에서 까는 형식으로. 예. 근데 원래는 이 전액관리제 취지는 기본급, 그러니까 예. 기본급에서는 절대 차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법에도 그렇게 딱 지정이 됐었어요. 그러면 급여에서는. 기본급에서 차감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차감을 해야 됩니까? 그냥 본인이 개인 돈으로 5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기본급을 맞춰주고, 네. 그러니까 변형된 산학금제라고 할까요? 변형된 산학금제다. 예, 그게 어느 일정 그것도 어느 일정 금액을 정하지 이 전액관리의 취지는요. 어떤 금액을 정하지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정의 근로시간을 열심히 일해 가지고 그 돈을 회사에다가만 납부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취지가 좋다는 얘기가 그러다 보면은 첫째 과속을 안 하고 예. 어떤 그 산학금의 어떤 그 목표 달성 예. 그리고 또 해소가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가 이제 정말해서 저희 운전 그 노동자들이 출근을 해 가지고 네. 편안히 퇴근할 때까지 성심성의껏 일은 해줘야죠. 왜? 우리도 급여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자체를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급여를 주라는 것은 그건 약간의 그 도덕 심보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먼저 문보현 팀장님 먼저 제가 그러실까요?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방금 박민영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완전 월급제로 가기 전 단계가 택시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 택시
운송 수익금에 대한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문보인 팀장님, 그 택시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제란 무엇이고, 이게 지금 흔히들 보면은 완전 월급제하고 등가로 보는 그런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이 다른 이 뭡니까 택시업계 종사자들조차도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셔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고 지금 지금 현재 그 업계가 이 택시 운송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택시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제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주 오래되면서도 늘 새로운 과제입니다. 네. 30년 전에 택시 노동자들이 임금 협상 내지는 교섭을 하면서 가장 첫째 요구했던 것들이 완전 월급제였거든요. 네. 근데 택시 업계가 지금 하고 있는 운영 구조를 보면 산학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1일 2개를 하면 네. 24시간 차량이 움직이는데요.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이렇게 12시간씩 이제 택시 노동자들이 차를 몰고 나가서 얼마를 입금시켜라. 예컨대 5만 원을 입금시켜라. 그리고 저녁에는 6만 원을 입금시켜라.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니들이 알아서 처분해도 좋다라는 것이 산학금 제도입니다.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있고 이건 도급 내지는 노동자로서의 기초적인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월급제로 전환을 시켜서 택시 이 월급제라는 개념이 그때 나온 것이죠. 30년 전부터. 네. 그래서 이것이 97년도에 법으로는 마련되었습니다. 네. 전액 관리제를 한다. 운송 수익금은 벌어들인 돈은 모두 회사에다 납부를 하고 회사는 그에 맞춰서 최저 생계비 이상 그리고 그 근무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한다라는 기본적인 틀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이제 강제 규정이 없는 거죠. 예. 위반했을 때 벌칙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실효성을 가질 만한 정책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30년, 20몇 년 동안 쭉 흘러온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 7월에 예. 국토부에서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방안을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노사 상생 대타협의 일환으로 택시 문제를 건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1조의 전액 운송 수익금 네. 이 관리 제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담보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26조에 이를 위반했을 때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노사 모두 처벌하겠다라는 네.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사 양측 모두 별반 별 볼 일 없는 제도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가 이것을 만들었던 전액관리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2021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택시기사 월급제를 시행하겠다. 예. 그래서 서울시부터 점차적으로 5년 이내에 지자체와 회사가 업체 간에 협의를 해서 5년 안에 월급제를 정착시켜라. 예. 이제 이런 커다란 그 정책 틀 안에서 한 부분이 그러니까 전액관리제는 완전 월급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가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전액관리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전액관리제도 지금 아까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노나 사나 서로 불만을 갖고 얘기 합의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 아까 저기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나치게 높은 이 상한선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미달한 경우에 이 벌칙 조항을 두고 월급에서 차감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전액 관리제에 대한 이제 운영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노사 합의가 이제 그런 부분들로 벌어질 텐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시면 백동규 시의원님 이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지켜보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들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까? 네. 그 팀장도 말씀하시고 본부장도 말씀하셨는데 네. 올해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가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노사 간의 임단협을 통해서 전액관리제에 맞는 내용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노사 간의 임단협 내용을 보면 변형된 산학금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변형된 산학금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전액
관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죠. 일정 금액까지만 그러니까 네. 그 산학금이 인상된 효과만 가져왔다. 이걸 의미하시는 네. 건가요? 기존의 목포의 9개 택시 회사 중에 네. 지금 전액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는 2개 회사, 네. 그리고 7개 회사는 산학금 제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는 변형된 산학금 제도 운영하면서 그 전에 기존의 산학금 제보다 더 높은 기준금을 정해서 예. 그 기준금에 맞는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기본금에서 삭감을 하고 또는 징계를 하고 업무 정지라든가 운행 정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킴으로 인해서 사실은 노동자들한테는 더 가중한 그 노동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네. 또는 사측에서도 보니까 이 산학금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전액관리제에 대한 내용들을 노동자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인식 전환을 좀 필요한데 그 내용들을 인식 전환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박민영 본부장님, 그 보시면은 이게 고정형 업적급도 있고 그 방식들이 크게 보면 3가지 정도가 있던데 지금 현재 이 그 변형된 산학금제로 운영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사측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주장하는 것은 네. 그 소정의 즉 말해서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소정의 근로시간 6시간 40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 곱하기 해가지고 나오는 게 낮에 일하신 분들은 월 한 170 정도, 한 네. 180만 원. 그 다음에 야간에 밤에 일하신 분들은 약 한 190에서 한 200만 원 선을 정해놓고 이걸 사측에서 주장한 게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성과급에 의한 기준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뭐 19만 원, 예. 뭐 하루 뭐 회사에다 쉽게 말해서 기준금이 정해진 즉 말해서 19만 원까지는 내라 네. 무조건. 그래가지고 그걸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급여에서 까는 형식으로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9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소정의 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지만 실제로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12시간 일을 해 저희가 12시간 일을 하는데요. 근로시간이 네. 실 근로시간이요. 예. 12시간 일해도 이 19만 원을 절대 맞출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19만 원을요? 네. 네. 그것은 날을 세고 정말 24시간 뭐 24는 좀 무리하지만 한 20시간 정도 일을 해야 겨우 맞히는 금액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조합 측에서 생각하기는 턱도 없는 이런 기준금을 정해 놓았다는 얘기는 아예 이걸 말살을 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는 않는 취지죠. 저희가 이제 단순화시켜서 질문을 해보면 최초에 그 19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정해질 때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수요조사라든가 아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노사가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뭐 기준선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그렇죠. 19만 원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그 선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희들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6시간 40분 소정의 근로 시간을 해서 책정을 해가지고 곱하기 최저임금 곱하기 해가지고 한 것이 저희들이 주장한 것이 월 급여 네. 급여를 이렇게 책정해서 내놨는데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9만 원, 뭐 18만 원 이 정의는요. 네. 그냥 노사 어떤 이런 절충안 아까 사유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예 그냥 저희들 알다시피 제일 노조 네. 이게 대표 노조죠. 예. 저희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대표 노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 즉 말하면 사측이 요구하는 노조 활동 노조 위원들하고만 얘기를 맞춰 가지고 자 회사에서 이 근거는 사실 어떻게 나온지도 저희들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무조건 회사 자체 내에서 사측에서 정한 해가지고 그 대표 노조 불러서 한 19만 원 정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하자. 그래서 사인해서 그걸로 끝나본 거예요. 예,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이제 전액 그 관리제라고 하면 조금 전에 이 벌칙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일단은 수익금이 얼마가 되든지 전체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손해 총 매출을 대비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그 경비 안에 인건비를 얼마를 책정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건데 그런 데이터가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있느냐 그걸 여쭤봤는데 그건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 박민정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보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걸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이제 택시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제가 택시 완전 월급제를 통해서 각 지역의 택시 노동자들이 안정된 삶을 추진함으로써 그 택시 업계가 안정화되는 그리고 그 도시의 이미지 그러니까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로 보답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보면 서울이나 경기 대전시 같은 경우가 택시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제 이른바 처음 도입했고 선진지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타 지역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조사를 해보셨죠, 문보인 팀장님? 서울, 경기, 뭐 부산, 네. 광역 도시에서는 거의 몇 회사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전액관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군요, 그러면. 방금 하신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논리가 적용되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택시 운송 표준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 네. 그리고 기존에 산학금을 해왔을 때 노사 양측이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완전 월급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래는 이 고급 교통 운송 수단이었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정책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보완해야 될 점들이 보완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커다란 틀 안에서는 노사가 즉 정책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노사가 악의다툼하는 그런 형국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에서는 팀스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팀스가 뭡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네.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전액 관리제로 가기 위해서는 시선 택시가 어느 동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하루에 몇 시간 그리고 몇 킬로 정도 손님을 얼마나 태웠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네. 그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바로 이제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 이른바 팀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팀스는 작년 12월 말에 실제적으로 전부 구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10억, 그리고 운영 경비를 해서 10억. 그래서 이제 팀스 관련해서 한 20억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목포시 같은 경우에도 전 차량에 다 부착돼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차량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을 정도의 단말기가 부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도입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거를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ST, IT라는 개념, 이런 부분들을 IS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한국 스마트 카드 회사하고 서울시하고 팀스라는 기본 베이직을 깔고 베타를 깔고 그 위에 실시간으로 도로의 혼잡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드 결제가 그러니까 차량이 하루에 얼마를 벌어들이는지까지 이제 추적이 가능합니다. 예. 이렇다면 전액관리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불신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운송 수익금을 택시 기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진짜 진정으로 들어왔고 그것이 회사에 정확히 입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거든요. 그 객관적인 전제를 그 팀스가 해줄 그렇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바탕이 돼서 그리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렇죠. 언제든지 그걸 까보면 네. 특정 차량, 우리 이제 본부장님 차량에 팀스를 운영을 가동을 시키게 되면 몇 시에 출고를 해서 몇 시에 입고가 되고 그 안에 어느 코스를 돌아서 자동차 수익금이 얼마였다. 대충 계산이 다 나오는 겁니다. 현금으로 징수하지 않는 이상은요. 네.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택시에서 전부 카드를 쓰도록 이 권장을 하고 있고 카드 사용 수수료만큼의 부담률 이것을 또 까줍니다. 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이제 그 택시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라 이런 것이었는데 아무튼 전액관리제 완전 월급제 이 택시 산업을 하나의 서비스 산업의 일 영역으로 구축시키기 위해서 국토부가 쭉 그 펼쳐온 정책들을 보면
가장 크게 좀 아쉬운 것은 이 사업자 측과 눈높이를 좀 같이 하고 택시 노동자 측과 눈높이를 같이 해서 어떻게 좀 시험적으로 그걸 한번 공개적으로 운영해보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 알겠습니다. 따로 놀고 현장 따로 네. 놀고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저 백동규 시의원님, 그럼 방금 그 문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제든지 팀스는 목포시에서도 국토부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 택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그것을 두고 노사 간의 갈등을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네. 그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도대체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고민을 할 네.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한번 들여다보시면 목포시에서 이 부분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십니까? 글쎄 지금 전액관리제가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 전부터 택시 노사 간의 신뢰가 가장 먼저 신뢰 회복이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뢰 회복이요. 네. 방금 저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송 수익금에 대한 이 체계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의 내용이죠. 그래서 팀씨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그 투명성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정당한 월급을 주고 네. 그리고 사업주는 거기에 맞는 정당한 수익금을 가져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택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성실히 근무하고 노동 환경이 개선이 됐을 때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 보람이 가는 거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서비스 정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택시 노동자 그리고 사업주 간의 신뢰 회복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전액관리제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97년도부터 전액관리 시행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택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전액관리제에 대한 인식 정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지난 토론에도 인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목포시에서 나와서 이런 내용도 좀 같이 경청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나오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관리관청인 지방자치단체 목포시에서도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인식을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노사 간에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전액관리제 방안 이외에 완전 오급제로 가는 방향의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이런 과정이고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전액관리제를 예. 사실은 단일 노조 뭐 그런 노조를 통해서 임단협을 책정을 하면서 불법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 노조하고 예. 합의를 한 예. 형국이죠. 예. 그러면서 이런 이제 고소 고발건이 되고 네. 행정 조치도 좀 내려지는 과정. 그러면서 계속 불신이 쌓이는 거죠. 예. 이런 불신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정들이 이후에는 목포시에서는 뭐 노사 그리고 민 그리고 목포시 목포시의회 이렇게 협력 방안을 좀 같이 마련해서 전남에서는 어떻게 보면 목포가 전액관리제가 지금 가장 먼저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 모범적인 전남형 목포형 모델을 만들어서 전남으로 좀 확대를 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거기에도 목포시도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가 이 일요 포커스 토론을 위해서 그 사측하고 목포시의 참여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 전액관리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고소 고발이 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견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40분 안에 이 부분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라도 이 사측이라든가 목포시의 입장들은 또 다른 토론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방금 이 백동규 시의원께서 말씀하신 노사 신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문보윤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팀스라든가 객관적인 검증 절차도 검증 기구들도 하나의 도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 전액관리제 관련해서 보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대체적으로 나오는 언론에 등장하는 표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른바 불성실 근무에 대해서 사측하고 노조하고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옵니다. 노조에서는 이 불성실 근무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사측이 바라보는 시각 말고요. 노조에서도 이런 불성실 근무에 대한 노조원들에게 주지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노사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저희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2020년 1월 1일부로 전액관리제를 시행을 해라. 네. 방침이 법으로 방침이 섰을 때 약 저희 노조들 민노총에서는 한 달 전부터요. 예. 세 가지 원칙을 뒀습니다. 예. 한 가지는 이렇게 차를 시동을 걸어놓고 30분 이상 방치하지 말고. 예. 둘째는 오늘 벌었던 수익금을 예. 무조건입니다. 예. 회사에다 납부를 해라. 예. 즉 소위 말하는 그 빈땅. 예. 즉 말해서 탁구에 예를 들어서 14만 원 찍혔는데 13만 원만 넣고 1만 원 가져가지 말고 무조건 네. 탁구에 찍힌 것은 전액 회사에 납부해라. 마지막이 시동을 끈 상태에서 뭐 저희도 이제 인간이라 밥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네. 시동을 꺼요. 예. 그 시동 끄는 시간을 1시간 이상은 넘지 말라는 저희들이 교육을 이렇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전 예. 한 달 전부터 계속 주지를 시켰어요. 예. 그래가지고 1월 1일부터 실행을 했었는데 제일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월 1일부터 실행을 해가지고 1월 달에는 그 명절이 소위 명절이라는 걸 끼워가지고 매출이 확 늘었었어요. 네. 근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분명히 2월 달에는 매출이 떨어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무조건 실행을 하자고 했는데 그 사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버렸냐면 1월 1일 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이렇게 매출이 확 뛰니까 예. 이거 묘미가 있네 했는데 2월 달 딱 닥치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왜? 예. 요즘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여파도 그렇죠. 있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네. 그 후인 일이고. 네. 그래서 2월 달에 매출이 떨어진가 예측을 했는데 아니니까 매출이 딱 떨어진과 동시에 이 사측에서 제일 먼저 때린 것이면 승무정지를 때려버렸어요. 예. 그 성과급이랑 기준금이 못 채웠기 때문에 바로 승무정지 1차 경고. 예. 거기도 1차, 2차, 3차 경고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징계위원회에 불성시 근무자라고 1차, 2차 경고를 주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 해부해서 해고, 크게는 해고, 그렇지 않으면은 승무정지라는. 그래서 승무정지라는 얘기는 그 기간 안에는 급여를 제공을 못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런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예. 그것도 우리가 막 있는 것도 주라 뭐 없는 것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상적인 줄 임금을 안 줬으니까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소 고발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알겠습니다. 이 노사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바야흐로 조금 전에 백동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제 노사민정 이 협의체를 해서 근본적으로 한 번쯤은 그 묶인 감정을 좀 털고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이 토론의 주 안점들이 사실 보면 전액관리제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시민들께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주제이면 분명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택시업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왜 도대체 우리 지역의 택시는 이렇게 불친절한가? 우리 지역의 택시는 이렇게 좀 이렇게 기사분들께서 힘들어하는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하는 주제로 한번 삼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택시업계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른바 플랫폼 택시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겨나고요. 그다음에 그 카카오 택시를 비롯해서 타다 그리고 또 다양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포 지역에도 그런 이 전국 단위 플랫폼에 가입한 택시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 택시들이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이게 사실은 보면은 거의 전액관리제에 가까운 운영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 목포 지역에 있는 법인 택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그 프랜차이즈로 가입하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자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 팀장님? 예,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현재 한 30대 가량이 세계 회사에서 운영 중인데요. 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팀스와 유사한 베이스를 깔고 움직입니다. GPS로 바로바로 이렇게 잡고 콜을 운전자에게 주고. 카카오 티 블루라는 그런 브랜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분에 대한 감정 노동, 즉 노동에 대한 강도는 전혀 고려치 않고 기계적으로 때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콜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콜을 주는데 예. 가까운 거리, 최근 몇 개월 동안 운행을 하면서 각 위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가까운 거리에 가면 콜이 취소가 돼버린다. 네. 그리고 먼 거리를 주게 된다.
이러다 보니까는 자주 짜증이 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면 그 전에는 길거리에서 쭉 다니면서 승객을 이렇게 손들면 태워줬는데 네. 카카오를 하면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예. 그러나 자꾸 이제 콜이 들어왔다가 취소가 되고 들어왔다 취소가 되고 갔는데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이 카카오 시스템의 불안전으로 인해서 요청 장소와 다른 구역에 가서 손님이 대기하고 있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손님들 간의 트러블이 최소한 5% 이상, 뭐 한 많게는 한 10% 이상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하나의 시험으로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신 이것에 대한 그 대안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팀스라고 있는 베이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라남도나 목포시가 그렇게 재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그 충분치 못해서 서울이나 경기나 이런처럼 시스템은 저 뭐 100% 깔지는 못합니다만 얼마 전에 제기했던 낭만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해보게 되면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재래관리제를 할 수 예, 있는 예. 그런 바탕은 마련될 것이 아니냐.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백동규 의원님, 지금 방금 말씀인 낭만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른바 로컬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택시가 지금은 택시 요금이라고 표현하지 택시 기사분들의 서비스에 대한 수고료를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관광을 안내한다든가 뭐 이렇게 다른 용도로도 이렇게 기사분들을 고급화시키고 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또 다른 하나의 수익과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목포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선도적으로 좀 도입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요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목포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포를 찾는 해외 관광객들한테 택시가 갖는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 택시를 한번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네. 해외 관광객들은 목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중요한 관광지가 있고 여기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택시를 이용해서 특정 지역에 가서 방문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포에 대한 이미지를 좀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좀 기회이지 않을까 싶고 네. 특히 코로나19로 단체 관광이나 많은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이런 것보다는 자기와 트렌드가 같이 맞는 그리고 소규모적인 이런 관광객 트렌드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목포역이나 버스터미널 이런 쪽에서 3, 4명이 한꺼번에 택시를 이용해서 해상 케이블카를 북항에서 탔다면 고화도에 내려서 고화도에서 목과 체험장도 가고 평항장도 이동하고 평항장에서 다시 막길 30리길을 걸어서 가는 과정에 택시가 중간중간 이동을 해드리고 네. 이렇게 관광 택시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 노동자는 우리 목포 관광 해설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목포 관광 해설사다운 서비스를 해줬을 때만이 이 택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목포가 새로운 관광 거점 도시의 그 내용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세 분 나와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네. 잘 짜여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이 도시의 혈관이라면 택시는 그 도시의 얼굴입니다. 그 핵심 역할은 택시 노동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택시 운송 노동자의 친절과 지역에 대한 애정은 그대로 관광객에게 전달되고 관광 거점 도시 목포의 이미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논의된 택시 운송요금 전액관리제와 지역 플랫폼 택시를 만드는 것은 택시를 관광도시 목포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핵심 역량으로 육성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업계의 활발한 토론으로 노사 간의 신뢰를 쌓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어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